들깨가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아셨나요? 많은 분들이 막연히 깨라서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드시는데 사실 몸에 암덩이를 만들고 있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순대국이나 설렁탕 등 음식에 자주 뿌려 드시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비빔밥, 순대국 등 다양한 음식에 같이 뿌려 먹는 들깨를 함부로 드시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럼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들깨수 제비와 칼국수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뜨끈한 국물을 좋아하셔서 보양식으로 자주 드시는데 맛은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좋은 궁합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히 밀가루라 건강에 좋지 않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깨 속 함유된 오메가3와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은 뇌의 신경을 자극해 인지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뇌 건강에 최고인데요. 또한 들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 속에 뭉쳐진 혈전을 풀어 혈액순환을 도와줘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로부터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사용되어 60세가 넘은 어르신분들은 들깨 수제비와 들깨죽을 보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들깨는 생각보다 열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들깨 100g당 600칼로리에 육박할 정도인데 밥이 100g당 140칼로리라는 점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이런 고칼로리의 들깨를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나 수제비로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칼로리를 드실 뿐만 아니라 정제된 밀가루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높여버리니 들깨의 효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들깨는 밀가루 덩어리인 칼국수와 수제비와 함께 드시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처럼 단순히 깨라서 칼로리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열을 가한 들기름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야채와 고기의 들기름을 같이 볶는 경우가 있으신데 고소한 맛은 있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요. 들기름의 발연점은 매우 낮아 열을 가하면 바로 산화되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벤조피렌은 세계 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굉장히 위험한데요. 암세포를 유발하고 소화기관에도 장애를 일으키며 뇌 건강에도 최악입니다. 열을 가해 산화된 들기름은 자체도 문제지만 심지어 연기에도 발암물질이 발생되니 절대 들기름을 고온에서 열을 가하지 말고 조리된 요리에 소스처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들깨와 최악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들깨의 유통기한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별 신경 쓰지 않고 오래 지나더라도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몸에 암덩어리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뇌 건강에 최고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 지방산은 쉽게 산패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들깨 속 지방산은 공기와 수분에 노출되면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이 산패된 지방산은 몸속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발암물질로 변하게 되고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깨는 특히나 보관법을 꼭 아셔야 하는데요. 먼저 마트나 편의점에서 구매한 가공품의 경우 병에 쓰여진 유통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방앗간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에는 날짜를 적어두셨다가 개봉 후 6개월까지만 드셔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보관법에 따라 유통기한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
색이나 향이 변하거나 맛이 텁텁하다면 산패된 것이니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보관 시에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중에 저희 어머니처럼 유통기한에 별 신경을 안 쓰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셔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도 딱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뿌려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신 겁니다. 들깨와 감자는 서로의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최고의 궁합인데요. 들깨에는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가득하고 항암 효과가 탁월한 음식인데요. 이 식이섬유가 체내 발암물질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감자와 함께 드신다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감자 속 비타민C가 들깨의 항산화, 항암 성분을 극대화시키고 장과 위의 기능을 강화해 소화불량과 위염, 위암에도 탁월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두 음식의 가장 큰 장점은 알칼리성 음식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알칼리성 음식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산성 음식은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는데요. 장 건강은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몸이 산성화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되며 살도 잘 찌게 되는데요. 감자와 들깨를 같이 드시면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를 극대화해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처럼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뿌려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효능을 들어보시고 딱 일주일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깨가 피부 미용과 면역력에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에 있는 풍부한 비타민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기, 기침, 가래에 효과적이고 면역력을 높여줘 각종 바이러스를 예방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한데 두부의 5배, 소고기의 10배나 되는 굉장한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부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눈 건강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신 어르신분들의 시야를 맑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처럼 주름, 기미, 검버섯 등 피부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음식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유와 함께 드신다면 피부과를 가는 것보다 뛰어난 시너지 효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 한 컵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타서 드시면 되는데요.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들깨가 보충해주기도 하고 우유의 락토페린 성분은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유익균 수를 증가시키니 완벽한 궁합입니다. 이외에도 들깨우유의 가장 큰 장점은 중풍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 미네랄과 우유의 단백질이 뇌를 지켜주게 됩니다. 하지만 들깨우유만 단독으로 드신다면 밍밍하실 수 있으니 꿀을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피부 미용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달달한 맛은 물론 불면증과 우울증,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적인 들깨 우유를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을 땐 건강했던 무릎의 통증이 느껴지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며 관절의 통증도 심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노화 현상이지만 사실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신장에서 뼈를 구성하는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들깨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들깨 자체만으로도 칼슘이 풍부하며 들깨 속 오메가3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골다공증을 해결하고 비타민의 항산화, 항염 작용을 통해 무릎 통증과 관절염에도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두부조림에 들깨가루를 뿌려 드셔도 좋고 생두부에 간장과 함께 뿌려 드시면 최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들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부분이나 새로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구원이었습니다.